것 같으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받고 자격 검정 시험을 봐서 자격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정용으로 한 15분 정도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 유념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준교육 마지막 부분에 줌의 숨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사용이나 아니면 이제 공동 호스트를 지정해가지고 원격 제어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영어 수업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보조 강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코딩 수업이나 이제 로봇처럼 별도의 프로그램을 띄워서 사용하는 수업에서는 그 원격 제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줌에 익숙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과정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온라인 세상으로. 비대면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교육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교육은 4주 과정으로 교육 이수 후 자격 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화상 교육 플랫폼 사용은 기본입니다. 음성 더빙이나 영상 편집 등의 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룬다면 온라인 수업이 한결 편해지겠죠? 그럼 4주 동안 교육을 담당할 강사님을 만나볼까요? 강사님, 나와주세요. 와우. 4주가 아니고 이제 2주 과정이고 총 4회차 교육을 할 거고요. 줌을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고 끝날 때 이제 구글 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음성 더빙을 활용해서 PPT 교재, 방금 이제 나레이션 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 만드는 방법을 같이 좀 실습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나름대로 뭐 어플을 이용해서 편집을 다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편집을 해서 교재에 삽입하고 또 내가 유용한 자료들을 캡처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소개 영상을 제출하라 그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영상을 좀 편집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수업 시간 내에 모든 거를 다 익혀서 바로 만들 수 있게끔. 마지막에는 이제 만약에 비대면을 하더라도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활용해서 좀 학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구성해서 총 4회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다음 영상은 약간 좀 검정 대비한 그런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올해 1학기 학교 현장에 도입된 원격 수업 병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경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상황이 아니더라도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변화가 미래 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는 원격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사실 이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540만 명이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실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 이 초중고교생 한 796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과 협동조합 마인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40.1%가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32%는 그냥 보통이다. 그리고 27.9%는 만족 못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꽤 높네요. 아직은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원격 수업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목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원격 교육이 계속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원히 가진 않겠죠. 언젠가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격 교육은 단점도 분명하지만 장점도 분명하거든요. 주위에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원격 교육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따지자면 자율학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생활 환경에 따라서 굉장한 이 교육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면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원격 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데도 앞으로 원격 교육을 언제라도 시행하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피 훈련을 하는 것처럼요.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융합한 블렌디드 러닝 이런 게 떠오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듣고 또 그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플립 러닝도 하나의 강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업계에서는 이 각급 학교의 이 에듀테크 기반한 수업을 종합할 경우 이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학교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하면 에듀테크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뭐 플립 러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또 이 교육 기업들이 개발한 에듀테크를 교실 현장에서도 빠르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라고 있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30만 명이 넘는 학교 교사들이 외국어 수업에 이런 앱을 직접 활용을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이거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은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27년 4조 원에서 올해 한 1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면 뭔가 새로운 교육 기회가 활짝 문을 연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런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많이 실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이 강의실도 없고 도서관도 없는데 정말 이 화상회의로만 모든 걸 수업을 하지만 네. 인기가 좋아서 하버드대 학교 들어가기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대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원격 교육을 재난 대피소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네. 배우는 방법은 꼭 한 가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예. 정말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사태가 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미래에 또 질 좋은 교육을 경험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썼어요. 뭐 비대면도 있고 실시간 화상 수업도 있고 굉장히 용어가 많잖아요. 그런데 뚜렷하게 이제 정의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시험상에는 온라인 수업이라 그러면 실시간 화상 수업하고 또 녹화 영상을 보는 수업이 있잖아요. 녹화한 걸 틀어주는 수업. 이걸 포함해서 가장 넓은 개념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온라인 수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시간 수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녹화 영상한 그 수업도 온라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제가 내린 거예요. 일단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 언택트, 온택트 이런 용어가 있는데 컨택트하고 언택트는 사전적인 의미가 맞고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 이제 컨택트고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이제 언택트가 된 거죠. 그런데 온택트라는 말이 이제 좀 신조어로 생겨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다. 이런 용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디드 러닝. 이 용어는 이제 이미 정립이 된 용어죠. 교육학에서도 있는 용어고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의 장점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모은 학습 방법이다.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플립 러닝도 블렌디드 러닝의 한 방법인데요. 좀 더 세분화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선행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뭐 토론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 학습 방법. 이것도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듀테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에듀테크. 이게 이제 차세대 교육에 많이 적용이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거니까. 빅데이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미네르바 스쿨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제 2014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캠퍼스 없는 온라인 전문 학교, 대학교입니다. 공식으로 이제 대학 인가를 받은 학교고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혁신 학교라 그러면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대학교죠. 그래서 이제 자격 검정 문제는 뭐 어렵진 않아요. 한 이 정도 문제를 지금 10문제 정도 출제를 했고요. 전부 다 20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20문제를 출제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뭐 줌이라든가 음성 더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영상 편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출제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하더라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거 한 문제 정도, 맞히시라고 되는 문제 한 문제 정도 해서 20문제를 지금 출제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5월부터 이런 비대면 선생님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체험단이나 뭐 지인 소개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한 100여 명 넘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1차로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완 사항들을 좀 찾아내고 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온라인형 교재를 좀 따로 제작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좀 활용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많이 보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는 비대면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한 60여 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설된 강좌는 뭐 이미 끝난 강좌도 있고 하지만은 한 200강좌가 넘어섰고요. 수업 일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2,000회 정도 하지 않았나. 예, 굉장히 좀 많은 저희도 빅데이터가 나름대로 쌓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좀 마련하게 되었고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좀 줌으로 수업을 할 때 어떤 환경, 어떤 도구들을 좀 갖춰놓고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컴퓨터는 있어야겠죠. 뭐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네,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할 때는 이 모니터가 한 개 더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토탈 모니터가 2개가 되겠죠. 저도 지금 이제 모니터 2대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학생들 화면을 좀 봐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이 좀 상호작용이 어렵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학생들 화면을 좀 따로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좀 유용하거든요. 또 한쪽은 내 자료를 띄워놓고 그래서 이제 모니터가 2대 있는 게 굉장히 수업하기엔 편리하다. 아니면 이제 좀 큰 모니터가 있으면 되겠죠. 큰 모니터를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이제 그 정도 환경은 좀 있어야 되고요. 모니터 얼마 안 하죠? 모니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헤드셋이나 아니면 그냥 이어폰 있죠. 네,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는 이어폰도 아주 성능이 괜찮아요.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핸드폰을 왜 필요하냐면 내가 핸드폰으로 또 줌을 접속해가지고 학생 입장에서 지금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핸드폰에 지금 접속해 있어요. 핸드폰을 접속해가지고 앞에 놓고 내가 공유할 때 이게 공유가 제대로 되는지 화면이 학생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갑자기 또 전화가 오네요. 뭐 그러다 좀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볼 수 있게 핸드폰을 좀 활용해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활용해서 반드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요렇게 최소한의 도구는 이 정도로만 갖추시면 되고 만약에 판서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연결해서 판서를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나는 수업 과목 특성상 판서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면 뭐 따로 구입을 하셔서 해야겠죠. 하지만 이 방과후 과목이라는 게 대부분 활동 또 메이킹 이런 중심이다 보니까 요 정도의 도구만 준비하고도 현재는 뭐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줌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 참가를 하신 거고 선생님을 이제 줌에서는 그냥 호스트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돼서 내가 방을 만들고 학생들을 부르고 그 안에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호스트 관점에서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접속을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줌과 구글 미트란 아니면 뭐 다른 그 화상 플랫폼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줌이 편리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학생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요 줌 프로그램만 다운받으면 사용할 수 있죠. 선생님은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해야 제가 이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편리한 점이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이런 첫 화면에서 방을 만들어서 수업을 할 수 있죠. 수업을 할 때는 무조건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16달러인가? 그럼 한 2만 원 좀 안 되는데 무조건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할 때는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네, 시간 제한이 있어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수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 첫 화면에 보면은 이 예약이란 게 있죠. 예약. 예약 위에 있는 새 회의는 지금 바로 내가 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그 밑에는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오늘 뭐 제가 수업을 한 것처럼 미리 방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해 놓는 겁니다. 예약할 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제일 위에 방 제목을 입력하고 비대면 강사 양상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정하고 여기서 이제 대기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처음에는 그 줌에 대해서 보안 문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뭐 사실 저희가 2,000회 정도 진행해 봤을 때 어떤 보안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방을 요일을 잘못 알고 그냥 막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간혹 가다가 가끔씩 한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실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선생님 들어오실 때도 처음에 대기실로 들어오셨잖아요. 뭐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대기실에서 명단을 보고 입장을 시키는 거죠. 시간 되면. 수업이 이제 학생들 5명에서 10명 정도 수업을 하니까 뭐 학생들 들어오면은 명단 확인해서 입장시키고 그런 건 이제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능 중에서 보면은 이 교육 장면을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는 그냥 로컬은 뭐냐면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그냥 설정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자동으로 계속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은 로컬에서만 할 수 있고 유료 버전을 사용할 때는 요 클라우드 지정을 해서 요 기능이 이제 선생님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더라도 오늘 수업이 끝나면은 한번 제가 모의로 선생님이 이제 모의로 한번 수업을 해보세요. 한 15분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부터 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좀 보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한 2-3번 반복하면은 마치 이제 실전에서 연습한 것 그 정도의 효과가 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요 기능들은 첫 화면에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 화면 넘어가면 계속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첫 화면에서 미리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뭐 비디오를 처음에 끄고 시작할 거냐, 켜고 시작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줌 예약이 되는 거죠. 예약이 돼서 요 화면에 이제 회의가 언제 시작된다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요. 예약을 했을 때 이제 오늘 교육 일정은 여기 표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일 교육할 거, 그 다음날 교육할 걸 미리 예약했을 때는 요 첫 화면에는 뜨지 않고요. 위에 보시는 여기 회의 있죠, 회의.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뭐 내일이나 모레 예약해 놓은 그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해되시죠? 그 다음 화면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약하면은 예약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근데 이 표시가 안 없어져요. 그때 그냥 없애버리면 예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첫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약이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점점점 나온 거 있죠. 점점점 나온 메뉴를 클릭해 보면 여기서 이제 주소를 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소.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린 대로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단톡방 이용하거든요. 수업할 때도 단톡방에 애들 모아가지고 단톡방에 그냥 공지하는 거죠. 요 링크 안내해주면 그 링크를 보고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누르면 접속이 돼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뜨겠죠. 화면에. 그래서 선생님 화면하고 호스트 화면하고 이렇게 좀 약간 다른데요. 지금 선생님 화면에도 이런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우스를 한번 위로 올려 보시면 메뉴가 내려올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위로 올려 보세요. 올려 보시고
여기 비디오, 뭐 카메라 끄고 음소거하고 이런 건 이제 다 아시죠? 학생들도 요즘은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학생들도 다 알고 있고요. 비디오 중지 보면은 그 옆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네,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비디오 설정, 메뉴가 또 뜨는데 비디오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볼 거예요. 같이. 자, 비디오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비디오 가상 배경이라든가 내 카메라 상태라든가 이런 걸 좀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자, 요 화면을 보면 제일 먼저 요 위쪽에 뭐가 있냐면 원래 비율 뭐 HD,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러링도 있고 내 모습 수정 필터. 내 모습 수정 필터는 이렇게 조금 뽀샵을 하는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화장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기능을 좀 쓰면 약간 뽀사시하게 나옵니다. 아,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여기 보면 글씨가 뒤집혀 있죠. 왜 그러냐면 미러링, 거울처럼 보이게 해놔서 그래요. 이걸로 해제하면 다시 뒤에 보이는 글씨가 이제 바로 나오고, 거울처럼 하면 이렇게 오른손 왼손이 좀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걸 해제하면 이제 바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배경 및 필터라는 게 있어요. 배경 및 필터. 이쪽에 들어가시면 가상 배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상 배경.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가상 배경을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단추를 누르면 컴퓨터에 지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내 가상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선생님들 지금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요 메뉴를 찾으셔가지고 비디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배경, 가상 배경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냥 깔려 있는 걸로. 잘 되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메뉴 못 찾으셨어요? 메뉴 한번 찾으셨으면 가상 배경 한번 바꿔보세요. 네, 선생님들 한 번씩 해보세요. 비디오 그림 있는 옆에 단추 눌러서 비디오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비디오 설정이나 가상 배경 선택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뒤에 한번 배경 바꿔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 배경 옆에 비디오 필터라는 게 있죠. 비디오 필터. 네, 비디오 필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비디오 필터로 들어가서 하나씩 선택을 해보고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자, 비디오 필터로 들어가면 조금 재밌는 이미지들로 바꿀 수 있죠. 자, 얼굴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도 적절히 한번 잘만 활용한다면, 그렇죠. 좀 요긴하게 쓸 수는 있겠죠. 이렇게 좀 선글라스, 네, 좀 내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럼 선글라스 좀 끼시고, 집 뒷배경이 나오기 싫으신 분들은 가상 배경 처리를 좀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화면, 이런 화면에서 마치 극장에 있는 것 같은 이런 화면으로 좀 바꿔볼 수가 있고. 지금 뭐 한 번씩 다 눌러보세요. 어떤 기능들이 있나 한 번씩 눌러보고. 그다음 비디오 필터 밑에 보면 이제 스튜디오 효과 이런 게 있거든요. 스튜디오 효과. 네. 스튜디오 효과에 넣어보면 그렇죠. 눈썹을 이렇게 눈썹도 네. 그 다음에 뭐 콧수염도 붙일 수 있고요. 네, 수염도 붙일 수 있고. 이런 재미난 기능들이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넌을 클릭하면 이제 다 해제가 되고요. 다시 다 해제를 하고. 네, 뭐, 저는 이런 그림이 좋다고요. 이런 그림. 마치 이제 극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자, 다음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안이라고 쓰여진 데가 있어요. 보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기실 사용. 여기도 또 대기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대기실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공유 기능인데요. 네, 학생한테 자 누구 화면 한번 공유해봐라. 근데 선생님 공유가 안 돼요. 네, 그때는 이제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할 것이냐, 화면 공유 여기를 체크를 해줘야 학생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팅도 채팅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막을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다음 뭐 스스로 이름 바꾸기 이런 걸 해놔야겠죠. 이런 기능들이 보안에 있다. 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보안에 있다. 그 다음에 수업할 때 화면 공유 이런 기능은 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수업하시다 당황하시지 말고. 자, 그 다음 기능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참가자 관리. 네, 참가자 관리를 클릭하면은 이제 전체 참가자 리스트가 쭉 뜨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음소거라든가 비디오 차단을 호스트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채팅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채팅 같은 경우에는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채팅 권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채팅을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선생님하고만 채팅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자기네들끼리는 채팅 못하게 선생님하고만 채팅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호스트만 네, 주로 이제 이렇게 호스트만 하고요. 그래서 뭐 수업하다 보면 좀 굉장히 소심한 아이가 있다. 네, 굉장히 소심한 아이가 있다. 근데 그럴 때는 약간 좀 채팅으로 질문을 유도한다거나 대화를 하는 뭐 그런 방법도 괜찮겠죠. 그래서 채팅이나 기능을 저희가 이제 수업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아요. 많이 쓰시지는 않지만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면 공유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에 들어가시면 크게 이제 공유 기능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기본이 있고 네, 고급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기능은 내가 이제 공유하고 기본 기능을 클릭하면은 내가 공유하려는 이런 파일이라든가 띄워놓은 것들이 다 뜨죠. 뭐 PPT가 뜬다거나 아니면 뭐 영상이 뜬다거나 그걸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근데 공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영상이라든가 소리 나는 그 효과도 같이 공유를 하려면 반드시 컴퓨터 소리 공유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소리를 공유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공유하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공유할 때 컴퓨터 소리 공유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공유가 되죠. 화이트보드가 지금 공유가 됐죠. 화이트보드에서는 뭐 스탬프를 찍는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같이 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 작성이 있어요. 주석 작성에 보면 뭐 스탬프를 찍는다거나 뭐 글씨를 좀 입력한다거나 그다음에 선긋기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트 화면에서는 이런 메뉴에서 뜨고 학생 화면이 좀 달라요. 학생 화면에서는 요 옵션 보기를 누르면 그 주석이란 게 뜰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우스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옵션 보기를 클릭해가지고 요 주석 작성, 그렇죠. 이징 선생님처럼 주석 작성하기 위해서 그 메뉴를 한 번씩 들어가서 하트도 찍고 글씨 입력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글씨도 입력됩니다. 글씨 입력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호스트는 이걸 한 번에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쫙 지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우스 포인트를 좀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주석 작성도 이쪽 메뉴에 보면은 다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주석 작성을 사용할 거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석 표기 시 이름 표시 있죠. 그러면 이제 주석을 찍을 때 선생님들 아까 이름이 떴잖아요. 학생들 이름이 뜨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아까 배운 그 주석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해볼게요. 읽어보시고 OX에 맞는 스탬프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네, 박진희 선생님, 네. 고경민 선생님, 네, 김선희 선생님, 이희정 선생님, 네, 이름이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뭐 수업 마지막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나씩 좀 퀴즈를 내서 이런 주석을 이용해 가지고 수업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좀 한 번에 다 지우고, 자, 이번에는 선긋기. 설명에 맞게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세요. 에듀테크. 네, 미네르바 스쿨. 그렇죠. 자, 한번 지워볼까요? 한번. 선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지우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요 몇 가지 기능이에요. 공유하기, 그 다음에 뭐 주석. 근데 주석도 이제 수업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걸 자주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뭐 가끔 한 번씩 잠깐 네, 활용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예. 너무 많은 기능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수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딱 이 정도 기능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공유 기능 중에 기본이 있고 고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급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여요.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화면 일부.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다른데요. 그 듀얼을 쓰면은 기본으로 하고 뭐 영역을 설정해도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저는 그냥 이제 화면 일부 이게 영역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영역을 설정해 놓고 그때 이제 내가 필요한 영상을 공유를 뭐 중지했다 켰다 키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넣었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갖다 넣었다가, 또 다른 걸 공유할 때 영상을 공유한다 그럼 빼고 이렇게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하는 거는 이제 뒤에다가 파워포인트가 뒤에 배경처럼 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아마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료에서는 뭐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 수업을 하는 데는 그렇게 이용을 하지는 않는데 뭐 이런 기능도 있더라.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소웨이실 하기 전에 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그냥 이제 첫 수업 시간에 뭐 코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하고 뭔가 온라인 상에서 게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도전. 선생님을 이겨라. 같은 그림의 카드를 찾는 게임입니다.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합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카드가 뒤집어집니다. 다른 그림이면 상대방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같은 그림이면 계속 뒤집을 수 있어요. 선생님을 이기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려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선생님,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카드를 뒤집는데, 선생님은 아까 그 주석 달기에 스탬프 있었죠? 스탬프를 카드 위에 2개 선택하시면 카드가 뒤집어지고요. 선생님 한번, 저 한번 이렇게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첫 게임은 이제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하니까 제가 먼저 뒤집어 보겠습니다. 좋다. 아니고, 선생님은 자, 여기, 그다음 여기가요? 아니고. 자,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잠깐만요. 자, 다시 찍어주세요, 다시. 자, 여기. 아니고. 자, 어렵네요. 자, 선생님. 여기. 아니고. 자, 이제 제 차례죠. 이거 잘 해야 되는데. 바이올린.
자, 이렇게 이제 게임을 뭐 한 번씩 하면은 좀 아이들이 즐거워하겠죠. 자, 이선아 선생님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회의실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전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PPT가 다 나오지 않고 그냥 한 모양만 나와요. 지금 혹시 화면 공유해도 돼요? 네. 켰어요. 봐봐. C. 봐봐. C, B, C잖아. 아, 지금. 3번 반복하기 밑에 보면 C, B, C, D. 이걸 A로 바꿔줘. 하고 다시 깃발 돌려. 오, 이제 되죠? 민성이는 만들고 있고, 준겸이 만든 거 혹시 보여줄 수 있어? 오. 네, 준겸이 거 아주 잘 되네요. 얼굴이. 그럼 민성이 먼저 공유할까? 잘 되는데? 민성이 얼굴 표정 왜 저래? 쌤,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빨라요? 아, 1초 기다리기 안 나서 그래. 내가 1초 기다렸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1초 기다렸다 다시 모양으로 바꾸고. 아, 이제 됐다. 되죠? 잘했어요, 민성이도. 자, 라온이도 이제 한 것까지만 화면 공유해보세요. 라온이는 너무 막 고퀄리티 작품을 하려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힘든데 시간도 늦었는데 열심히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오늘은 규칙과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규칙성을 가진 나만의 패턴 모자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패턴 모자 만드는 걸 목표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친구들, 패턴이 뭐고 규칙이 뭔지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네, 다민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패턴이 뭐예요? 패턴은 무늬 아니에요? 무늬? 오, 맞아요. 무늬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림이가 생각하는 패턴은 뭘까요? 따라가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네, 아림이 얘기해보세요. 바닥에 패턴이 나. 맞아요. 바닥에 패턴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이 패턴 블럭 스티커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런 거를 친구들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도형. 네, 도형 맞았어요. 위에 네모, 사다리꼴이랑 와, 다민이 했어요? 옆에 2개도 같이 붙여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형 스티커들 모두 사용해서 모자를 만들면 되는데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나만의 모양으로 독특하게 만들 거야 해서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도 돼요. 한테 맞는 모자가 됐어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 2변이 만나는 이 뾰족한 점, 2변이 만나는 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네, 이번에 재빈이 먼저. 꼭지점. 아림이. 꼭지점. 다민이. 꼭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정하게 반복되는 질서를 규칙이라고 한다. 와, 친구들 오늘 규칙도 배우고 패턴도 배우고 도형에서 변도 배우고 꼭지점도 배웠어요. 친구들 오늘 재미있었어요? 네. 서브모터 조립 다 끝났어요? 모터 프레임? 예, 끝. 오케이. 진표는? 저는 아직 안 끝났어요. 진표도 모터 프레임 조립하세요.
이제 10분 할게요. 네, 10번. 자, 10번도 여기 구멍 잘 맞춰 잡아. 수연아, 화면 잠깐 봐주자.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죠? 네, 마셨어요. 네. 자, 모터 프레임 방향이랑. 네, 방향 다 알고 있어요. 됐어요. 저는요 11분 할게요. 네. 자, 무기 천천히 만드세요. 자, 조립하고 있어요. 네. 어디까지 했을까요? 몇 개 했어요, 나사? 반대쪽 했고 이제 또 반대쪽 해야 돼요. 네. 선생님 저는 다 했어요. 네. 수연이는 케이블 선까지 버기바퀴 17번까지 조립됐어요? 네. 2.6 53V로 조립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위에 거 할게요. 아, 진표는 13번 끝났고 이제 14번 들어가죠? 거기. 네, 다 됐어요. 잠깐만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화면에 선생님 보이게. 7mm 버기바퀴 옆으로 돌려봐, 옆으로.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케이블 하자, 케이블. 됐어요. 네. 그러면, 남은 선은 어떤 게 있을까? 수연아, 뭘 연결해야 되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리모컨 수신보드는 인 7이에요. 인 7. 다 됐어요. 꽂았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수연아, 케이블 선 꽂은 것만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사진 확인할 거니까. 자, 다음 주에 컨베트폭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식물에서 비린내가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비린내라고 하면요, 어떤 냄새를 말하죠? 우리 예령이 지독한 냄새요. 지독한 냄새. 예령이는 어떤 냄새인 것 같아요? 똥 냄새요, 똥 냄새. 예령이 생선 냄새, 맞아요. 똥 냄새. 어쨌든 뭔가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든 거 요거 비눗가루예요. 비눗가루. 있어요. 네, 있는 친구는 이렇게 꺼내서 또 크림팩 옆에다 두시고요. 저는 지퍼백이 없어요. 지퍼백은 이렇게 재료를 담은 게 지퍼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맞아요. 그거 비눗가루. 요거 이렇게 황토색 이런 가루 들은 거 있죠? 요 황토색 가루 들은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성초 가루예요. 나라루를 요 하얀 큰 숟가락으로 지원이 수북히 비닐백에 넣어주세요. 자, 넣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막 가루가 막 다니도록 하지 말고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선생님처럼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콜라 속에 담가주세요. 그 다음에 엄지검지를 놓으면요, 얘가 콜라가 쭉 빨리 올라와요. 자, 빨리 올라온 거 보여요? 우와! 테크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는 우리 쉬는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손을 씻고 와야 돼요. 어성초라는 건요, 그 이름 그대로 물고기, 비린내 나는 풀이라는 뜻의 식물이에요.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 어성초의 잎하고요, 그 다음에 줄기 부분이에요. 어성초에는요, 비린내가 나지만요,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효능이냐? 강력한 항균 효과. 그래서 이 피부에 여드름이 난 경우, 또 우리 아토피가 심한 친구들도 있는데 아토피 또는 배가 너무 아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보니까요, 우리 어성초가 어디에 효과가 많이 있고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배웠어요. 먼저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그림 있죠? 애기 그림 우리 준우가 한번 연결해 줄까요? 두 번째 그림은 지원이가, 세 번째 그림은 예령이가 한번 연결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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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코드론 미니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드론 조종 시 안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드론 시뮬레이터의 원리와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보이는 정도의 위치에서만 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야간이랑 똑같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이 맞을 수 있거나 기물을 파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기물을. 그다음 두 번째, 위험한 상황에서는요, 스로틀을 즉시 내려서 드론을 추락시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조종기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스로틀을 즉시 내려서 추락시키라는 얘기고요. 더블 클릭을 빠르게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네, 맞아요. 거기에서 들어가면 경락이,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러줄게요. 뭐를 해보라고? 자, 정말 잘했어요. 지금은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과목마다 다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 교육을 할 때 그때 또 교육을 받으시면서 과목 특성상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대면에서 수업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별도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줌의 어떤 기능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이 수업 장면이 5월달, 6월달이거든요. 실제로 이 선생님들은 스킬이 지금 뭐 굉장하세요. 스킬이 굉장하다는 거는 기능적으로 막 이런 줌이나 뭐 이런 걸 잘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이렇게 잘 하는 거죠. 지금 장면에도 보셨겠지만은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을 잘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지금 반응을 안 하지만 아이들은 반응을 잘 한단 말이에요. 대답도 잘하고.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과연 온라인에서 잘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의외로 해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잘하고, 선생님도 소통 큰 어떤 도구적인 그런 게 없더라도 굉장히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니까 수업이 또 재밌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2회차부터는 같이 실습이 들어가니까 재밌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쉬는 시간이 많아요. 계속 미션을 내드리고 선생님들이 완성하고, 오늘까지만 저는 계속 떠들고, 근데 이제 줌 마지막 기능, 숨은 기능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래스 미트를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런 기능들 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소회의실인데, 이 소회의실은 아마 지금 선생님 줌 화면에서는 버튼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서 거기서 설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버튼이 생성이 되거든요. 줌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줌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죠.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상에서. 그러면 거기서 회의라는 데 보면 회의 중 고급 메뉴가 있죠. 이쪽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소회의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지 줌에 소회의실을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정한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소회의실,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거기서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요 화면이 화면 메뉴에 소회의실이죠. 소회의실. 요 메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회의실 메뉴가 생기면 이걸 클릭을 하면 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소회의실을 몇 개 만드시겠습니까? 소회의실 최고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안 해봤는데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다면 한 개 내지 2개 정도 만들고 소회의실을 운영하겠죠. 소회의실 개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할당, 수동으로 할당,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 그러니까 참가자가 선택도 할 수 있고, 호스트가 마음대로 보낼 수도 있고, 컴퓨터가 알아서 쫙 인원수 나눠가지고 뿌릴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다 있네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회의실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회의실 1, 2, 3 돼 있는데 요 이름은 방 제목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비대면 1, 비대면 2, 비대면 3 이렇게 바꾸고, 할당은 뭐냐면 할당을 누르면 학생들의 리스트가 쭉 뜹니다. 줌에 참가한 학생들의 리스트가 쭉 떠요. 그러면 체크해서 얘는 1번 방, 얘는 2번 방, 얘는 3번 방, 이렇게 선생님이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 학생들 방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다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네, 회의실 1번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2번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 다 배치해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회의실 어디로 들어갈 거냐. 네,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고요. 호스트 참가 선택 화면. 그래서 선택하면 요 회의실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리스트하고 예, 선생님 내가 몇 번 회의실에 들어가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면이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1번 방에 들어갔다. 그럼 1번 방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시가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는 1번 방이구나. 내가 1번 방에서 나가기, 소회의실에서 나가기 그런 버튼도 다 생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회의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회의실을 사용할 때는 만약에 이제 방을 3개 만들어 놓고 내가 1번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2번 방, 3번 방은 학생들끼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어떤 보조 교사라든가 그게 가능한 수업에서는 레벨 수업을 위해서 방을 쪼개서 들어가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원어민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해서 나눠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회의실을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어떤 앞으로 그 레벨 수업을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코딩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과목은 레벨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분기가 섞이면 신규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예. 그거는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소회의실을 만들려면 분명히 선생님 혼자서 소회의실을 만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건 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어떤 보조 강사를 투입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자, 아무튼 뭐 소회의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쪽 회의실 1번에서 내가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했어요.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그 공유를 접고 빠져나와야 돼요. 공유를 띄워놓은 상태로 다른 데 가서 또 공유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 이쪽 방에서 야, 자료 보고 있어. 저쪽 방에서 이 자료 보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소회의실을 사용한다면은 그 보조 선생님이 있으면 좋고요. 보조 선생님이 있으면 이렇게 공동 호스트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공동 호스트를 만들어주면 그 선생님도 뭐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공동 호스트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아까처럼 아까 소회의실을 만들었듯이 홈페이지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와 같은 경로로 들어가면 이제 공동 호스트 설정 이런 버튼이 보이거든요. 이쪽에 설정하면 호스트가 이 사람을 공동 호스트로 지정해야지 막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 공동 호스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항목이 뜨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설정을 하면 내가 줌에 들어왔을 때 공동 호스트 만들기라는 이런 항목이 떠서 클릭을 하면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누구를 공동 호스트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호스트는 소회의실 사용하고 보조 선생님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두 번째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수업이 있어요. 코딩 수업이나 뭐 로봇 코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띄워서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조작이 익숙치 않을 때 원격 제어를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학생을 공동 호스트로 지정하고 학생한테 자 원격 제어를 클릭해봐 그러면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고요. 공동 호스트라는 게 이제 최신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건데 그 전에는 원격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이 호스트를 뭐 넘겨줘서 학생이 그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딱 임의적으로 강제로 얘를 호스트 설정해버리면 학생은 그냥 원격 제어만 딱 누르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게 편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뭐 코딩이라든가 로봇 코딩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선생님이 들어가서 원격 제어해주면 그냥 속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사용하기 유용하겠죠. 이런 두 가지 기능 외에도 좀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알면 알수록 수업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가능하면은 그냥 아이들하고 얼굴 보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태의 수업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사실 오늘 수업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계속 떠들기 때문에 수업이 한 2시간을 해야 돼. 한 4시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뭐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날 때 같아가지고 혹시 궁금한 거 계시면 질문 좀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심심하니까 그 채팅창에 채팅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카메라 끄고 계신 선생님들 듣고 계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1번 눌러보세요. 채팅창 찾아가지고 1번 눌러보세요. 1번. 9, 8, 9, 10. 다 듣고 계시네. 카메라 끄고 계신데 다 듣고 계시는구나. 수업을 잘 듣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이제 구글 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시. 그럼 화상 교육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해요. 한 가지만 확실히 알면 뭐 다른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없고요.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줌보다 기능이 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요즘 학교에서도 그 구글보다는 저 줌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줌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 이제 띄울 수 있는 인원이 좀 많거든요. 화면 하나에 띄울 수 있는 인원이 그 구글에 비해서 이제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글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9명, 16명인가 한 화면에 화면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20명, 30명 되면 화면이 넘어가니까. 근데 줌은 이제 한 번에 뭐 49명을 띄울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 20명, 30명 넘어갈 때 화면을 하나에 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줌도 좀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계정 같은 경우에는 구글 미트나 뭐 이런 거는 학교 계정이 있으면 무료로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다 깔려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비대면을 구글 미트에서도 할 수 있냐, 학교에서 이제 우리 계정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계정 드릴 테니까 이 계정으로 구글에서 할 수 있냐, 뭐 당연히 예스라고 하면 되죠. 어렵지 않으니까. 구글 미트를 접속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냥 검색해서 구글 미트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접속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런 이제 메뉴가 뜨잖아요. 점점점점 구글에 로그인을 하면 이쪽을 눌러보면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여기 미트 이쪽을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학생도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캘린더로 접속을 해서도 구글 밋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게 첫 화면이에요. 프리미엄 화상 회의. 그래서 이제 새 회의를 클릭을 하면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회의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켜지고 똑같아요. 카메라가 켜지고 여기서 뭐 음소거 할 수도 있고 비디오 껐다 켰다. 굉장히 심플하죠. 딱 요 기능밖에 없어요. 현재 화면상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참여하기 하면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참여하기. 그래서 회의를 참여하면 이런 모습. 음소거, 여기는 이제 종료 버튼이고 뭐 비디오 껐다 켰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회의 세부 정보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링크를 달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보낼 수가 있고요. 그 예약해서 보내는 거 좀 저기 캘린더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시작이 공유예요. 공유. 공유. 그거 하면 내 화면에서 뭐 창을 공유하던가 아니면 영상이나 선택을 해서 공유하던가 줌에서 그 공유 기능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메뉴 클릭을 하면은 뭐 약간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특이한 기능들은 없고요. 다 그 줌에 있는 아까 뭐 화이트보드라든가 그다음 레이아웃이라 그래서 학생들의 화면을 뭐 한 줄만 볼 거냐 뭐 바둑판처럼 쫙 열어서 볼 거냐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기능. 그다음에 아까 가상 배경처럼 뒤에 배경을 뭐 설정할 거냐. 그다음에 자막
얘기하면 자막이 형성이 됩니다. 자막이. 근데 영어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어일 때만. Hello everybody 뭐 이럴 때만 가능하죠. 한글은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하실 분들은 뭐 굉장히 유용하죠. 중간중간에 영어를 좀 섞어서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참가자 관리하는 거 똑같습니다. 참가자 관리하는 거 줌에서 기능도 똑같고 이렇게 클릭하면 나와가지고 채팅한다거나 뭐 뭐 음소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 줌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 눌러가지고 뭐 여기서도 이제 그 사용자별로 채팅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크게 그 다른 기능은 기능이 오히려 좀 더 적어요. 아주 핵심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 기능만 있고 나머지 방법은 다 똑같다. 그 다음에 구글 미시 줌보다 나은 기능은 뭐냐면은 그 영상 있거든요. 줌에서 영상을 틀 때 약간 끊김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의 집에서 수업하실 때 그 뭐 와이파이라든가 그 인터넷 막 환경에 따라서 약간 끊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와이파이 환경에서 수업을 하는데 끊긴다라면은 그냥 유선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줌은 약간 그런 와이파이라든가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 끊김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요 구글에는 거의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끊김 없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이제 구글 미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캘린더로 들어가면 조금 편리한 기능들은 있어요. 캘린더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캘린더가 있죠. 그러니까 구글 이런 캘린더나 내가 그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나는 잘 쓰고 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글 미시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 캘린더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뭐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캘린더에서는 예약 기능인데요. 이쪽 달력 부분에 내가 수업할 날짜를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열리죠. 그래서 수업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를 지정하고 뭐 요일을 지정하고 언제 몇 시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반복 안 함으로 돼 있는데 반복함으로 바꾸면 매주 화요일마다 한다. 그렇죠. 만약에 뭐 매주 화요일마다 내가 같은 시간에 같은 수업이 쭉 있다라면은 줌은 매번 예약을 해야겠죠. 매번 예약을 해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캘린더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설정을 하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계속 딱 예약이 쭉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할 때마다 뭐 여기를 찾아가서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추가 누르고 그럼 이제 예약이 되고요. 한 다음에 이제 저장, 아까 여기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세팅이 돼가지고 수업 예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캘린더를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크게 뭐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점은 없고요. 뭐 거의 흡사하다. 네. 줌뿐만 아니라 이 화상교육 시스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개만 확실히 좀 내가 사용해 보면은 다른 거는 뭐 전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나는 다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이렇게 혹시 어디 뭐 지원하시거나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 다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야 돼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성 더빙 이 프로그램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가 깔려 있어야 되고, 여기서 네이버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랑 비번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익스플로러에서 브라우저가 바뀌면 로그인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항상 자동으로 접속했는데 브라우저가 바뀌어서 접속하려고 그러면 아이디랑 비번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은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구글 로그인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그냥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게 있으면 요 두 가지. 그래서 위에 크롬 브라우저, 네이버 로그인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2시간 내내 수업을 할 수가 없고요. 요 밑에는 이게 없으면 그냥 별도 로그인 가입해가지고 회원 가입해서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음성 더빙하는 2개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2시. 2시에 마찬가지로 단톡방에서 공지를 해드릴 거고, 지금 단톡방은 요일 구분 없이 다 들어와 계신 거니까 혹시 그때 시간이 안 맞으신 분들은 시간 맞는 때 들어와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오늘 한 영상은 제가 뭐 주말이나 그렇게 올려드릴 건데, 그다음 나머지 영상들은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비대면 요 양성 과정이 아직 2기, 3기 계속 모집 중이거든요. 2기는 거의 찬 것 같고 또 3기 모집이 들어가서 아무튼 그 모집이 끝나면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모집이 끝나면 그러면 한 2, 3주 있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이제 자격 검정 보시면 되고 자격 검정 내용은 앞부분에 좀 설명드린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